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도 균형적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돈으로 보는 2020년 미국 대선인데요. 이제 정말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후보가 얼마를 모금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누가 더 많이 모았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그리고 어떤 자본가들이 또 어떤 기업가들이 어떤 후보에게 얼만큼 기부를 했는지도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지루한 정치적인 분석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숫자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돈잔치 오브 돈잔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경제 위기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금액들이 나올 텐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8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8월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이 모금액을 기록한 후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금액은 신기록인 3억 6천만 달러입니다. 네, 누굴까요?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바이든 후보일까요? 네, 바로 이 조 바이든 후보입니다. 자, 이 3억 6천만 달러를 하나로 계산하면은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4천억 원. 이 한 달에만 4천억 원을 모금을 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참고로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게 국내 데이터들을 제가 잠깐 가지고 와보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500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당시 자유한국당은 420억 원 정도를 사용했고,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460억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와, 이 4,500억 되는 이 돈을 쓰고도 당선을 못해서 어떡하냐, 홍준표, 안철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건 아니겠죠. 네, 현행 규정상 대한민국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돌려받으니 걱정하실 거 없고요. 우리 국민이 국민 세금을 다 돌려드렸으니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그리고 어차피 실패할 다이어트 걱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조 바이든 후보는 9월 한 달에만 3억 8천만 달러를 또 모금했다고 합니다. 8월보다 더 큰 액수이죠.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가 5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했는데 굳이 계산해보자면 한 17배, 18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땅덩어리나 인구수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후보를 비교한다는 건 정말 비겁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후보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6년 대선의 힐러리 클린턴의 총 모금액은 6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바이든 후보는 8월, 9월 두 달만 합쳐도 7억 4천만 달러이죠.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금액을 더해보면 약 11억 달러가 훌쩍 넘어갑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9억을 모금했던 2008년도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넘어섰고 10월 기부액까지 더해질 경우 그 금액은 더 커지겠죠.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카리스마 있거나 더 인기가 많은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반 트럼프 전선이 강하게 구축이 되었고 또 그리고 민주당 쪽에 슈퍼스타급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측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굳이 영화로 한번 비교해보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 혼자도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는 이 슈퍼맨 같은 느낌이고요. 이 조 바이든 후보는 나 혼자는 힘들어,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만 해, 나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커버해주세요 하고 함께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등등등, 그리고 좌파의 아이콘 같은 이 버니 샌더스 같은 후보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을 이제 화면에 등장시켜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영상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바이든 측의 모금액이 증폭한 계기가 3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지명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던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TV 토론회가 진행되던 그때, 이 세 번이 이 바이든 측의 모금액이 증폭했던 순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대통령이신 여당이신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최근 9월 모금액을 살펴보면 물론 바이든 후보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2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합니다. 8월에도 2억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었고요.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모금액을 한번 계산해보면 거의 9억 달러 정도를 모금한 셈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총 모금액이 3억 6천만 달러에 그쳤던 거에 비하면 거의 3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했고 약 7억 달러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올해에는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총 사용액보다 더 큰 액수를 모금한 셈이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9억 원도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선거 자금 규모가 돈잔치 오브 돈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도네이션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개인 지지자들의 소액 기부금의 규모가 크지만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 기업인들, 이 자본가들, 투자자들의 기부액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서 이 두 후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당연히 바이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들, 여기서 전통적인 기업들이라 하면 뭐 항공, 에너지, 자동차, 건설 등등 이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실리콘밸리의 기부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데, 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 구글과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오라클 이렇게 보이네요. 파란색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그리고 빨간색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한 금액이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시죠? 가장 많이 기부한 기업은 보시다시피 바로 구글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네, 바로 이 기업입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바이든에게 기부한 금액이 500만 불 정도고 트럼프에게 기부한 금액이 약 23만 불 정도입니다. 네, 거의 20배 정도를 바이든에게 기부를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부했던 금액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훨씬 공격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건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거의 4배까지 기부한 것 같네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살펴보면 뭐 역시 늘긴 늘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바이든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이 자료까지 준비했다면 균형적 정치 윌리TV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들,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아니라 뭐 S&P 500에 상장된 이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업들에게 받은 모금액은 약 2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53만 불을 기부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자, 여기서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에게 받은 모금액과는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기부자들 이름과 회사명까지 공개된 리스트가 있는데 뭐 한번 훑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보면은 뭐 에너지, 의료, 제약, 건축, 호텔, 관광 뭐 이런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다음 리스트는 바이든 후보에게 기부한 명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즈니의 로버트가 제일 눈에 띄죠. 그리고 쭉 훑어보다 보면 제가 사랑하는 이 브랜드 나이키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MGM인데 이 MGM 리조트의 윌리엄은 트럼프에게도 기부하고 바이든에게도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네, 전형적인 양다리 스타일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에 진행되는 선거날까지 계속해서 이 기부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단 다음 주부터 선거 유세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차례 남은 이 TV 토론회가 아마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한 10% 이상으로 차이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0%에서 한 5, 6%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다다를수록 이 극성 지지자들과 이 자본가들의 기부액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미 더 많은 금액을 모금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모금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의 압승이 될 것인가?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미래는 알 수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의 사례들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30여 년 동안 8차례의 대선을 치렀는데 그 8차례의 대선 중에 더 적은 모금액을 받고도 승리한 후보는 딱 2번 있었습니다. 자, 이 2명이 누구였느냐? 1996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다투는 96년도였고 모금액 차이도 사실 2,800만 달러 정도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그 열세였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르죠. 2016년 대선 당시에는 그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았고, 그리고 모금액 자체도 힐러리 클린턴은 거의 6억 달러를 모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했으니까 2배 정도가 차이 났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도 트럼프 승리를 점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딱 한 언론사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점쳤었죠. 그 외에 모든 언론사들은 다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좌파 성향의 미디어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2016년도 대선에 비해 지지층을 많이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파 성향의 미디어들은 아무리 트럼프를 싫어해도 이렇게 무능한 후보를 뽑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모금액을 보면 트럼프는 3배를 모금했고요. 바이든은 역대급 신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모금했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정말 궁금하고요. 사실 무엇보다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돈잔치를 벌이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모금액이 사상 최대 금액을 모금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금액을 TV와 또 온라인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플랫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광고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상 돈으로 살펴보는 2020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올린 영상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채널명처럼 균형 잡힌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뜻 보면 이거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닌가, 그렇게 지지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주류 언론이 너무나도 바이든은 무조건 당선된다, 트럼프는 무조건 진다, 트럼프는 무조건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 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처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데이터들을 보면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균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연구할 때 사용하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균형적인 정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봐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